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네요. 네. 외국인이 시장을 너무 세게 팔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급락장에서도 한 5천억 원 넘게 팔더니 오늘 하락장에서도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11월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기준 누적으로 11조 원 가까이 물량을 던지고 있거든요. 9월부터 사들였던 매수 물량을 대부분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외국인의 거센 매도 움직임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게 추세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중 아니면 AI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비중 축소 추세다 이거를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정도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일단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계속 이런 유명 인사들이 엔비디아 매물을 모두 다 청산했다, 다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AI 버블에 대해서도 어제도 알파벳 CEO가 또 비이성적인 요인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발언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요거는 사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2023년도 초에 때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막 가다 보니까 이런 매출 성장률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서 계속 나왔던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뒤돌아봤을 때 이게 조정했을 때 항상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기가 쉽지 않아요. 주가가 빠지면은 한 5% 빠지면 이제는 이제 너무 고점이 와서 이제 빠지는 걸로 추세 전환하는 거 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못 삽니다. 근데 실제로 다시 뒤돌아보면은 그때 샀어야 됐는데 했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이런 매도는 저희는 약간 이제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고 있고 밸류도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차익 실현 정도가 아닌가 정도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데 따른 지금 또 북클로징 시점까지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마냥 파는 외국인의 매도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매도 물량이 대부분 전자닉스에 집중이 됐거든요. 워낙 또 전자닉스 중심으로 지수 상승이 펼쳐졌으니 매도도 전자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 2에서 3% 가파르게 급등한 이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이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우리 연구원님 말대로라면 지금 하락이 매수 기회가 또 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닉스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라는 관점을 저희는 일단 내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력기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AI 투자에 들어가는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가 조금 빠진다라고 봤을 때 그 요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는 디램 가격이 만약에 하락세로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부담인 게 뭐냐면은 이 그 DDR5 16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가격이 9월 달에는 한 6불 정도? 그게 이제 좀 10월 달에 오면서 한 15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와. 가장 최근에는 24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꺾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요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오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추세 자체는 결국에는 AI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이 된다면은 데이터 센터는 더 지어야겠죠. 근데 네.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IT 인력들을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원들이 결국엔 다 AI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코딩 인력들 그런 인원들이 AI로 전환됐을 때 AI 수요는 점차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이 투자 사이클 한번 돌았어요. 9월 달에 뭐 오픈 AI고 오라클, 뭐 엔비디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딱 계약이 돌았어요. 네, 그 시즌이 한 번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고 다음 사이클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10월 달에만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 19.9%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 정도가 쌓여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 의견은 지금 하락이 매수 기회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에 출연하셨을 때 상승장 맞고 추세 상승장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배경을 꼽아주셨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 본격화, 여기에다가 AI 빅 사이클의 지속, 이 두 배경을 꼽아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이 두 배경에서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이 낮아졌고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단행에 나서도 이거 닷컴 버블 때 직전에 있었던 현상이랑 비슷한데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또 굉장히 극단적 공포 영역에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은 긴 호흡으로는 우상향이 맞지만 조정 구간이 좀 길어질 걸 염두에 둬야 될까요? 조정 구간은 나올 수 있죠. 11월 아니 FOMC 전까지는 저희는 조금 조정 기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2월 FOMC 전까지.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물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셧다운 영향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건 없고 하지만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디베이트는 항상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영향 주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유가입니다. 네. 근데 유가 자체는 일단 뭐 50달러대에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상황이라서 유가 압력이 그래도 하방으로 계속 눌리는 그런 구간에서 임대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대체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진로 임대료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초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임대료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이 물가 상승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거다. 하방 압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12월 금리 인하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이후 2026년에 가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은 확대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12월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또 이제 QE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일단 시장 자체는 계속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캐펙스 사이클에 대해서도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AI 전환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AI 캐펙스 사이클은 이어진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정은 뭐 연말까지는 아닐 거야. 12월 FOMC 전까지 12월 10일이거든요. 네, FOMC가 12월 초까지. 좀 조정 이뤄질 수 있는데 되려 하락의 기회로 삼아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오를 때는 사고 싶어도 진짜 살 기회 안 준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또 하락장에 연이어서 나오면 참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매크로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어제 급락 나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락 나왔지, 코스피는 이제 21선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지수만 흔들리면 되는데 비트코인까지 급락하고 금 가격까지 흔들리니 조금 더 공포심이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 이 안전자산도 같이 흔들린다라는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공포를 과열시키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구루분들이시죠. 뭐 저번에 그 숏에 빅숏을 네. 이제 하셨던 그런 분들도 있고 마이클 버리,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뭐 많이 AI에 대해서 이제 버블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이런 버블에 대한 우려 공포 심리가 좀 부각된다 정도로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지금 그 페드 와치 상에서 보면은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원래는 한 7, 80% 수준이었는데 그게 많이 축소돼서 지금은 48%. 그래서 금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포 심리가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왔다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를 좀 매수의 구간으로 잘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AI 모멘텀이 아닌 다른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정책 모멘텀, 아무래도 네. 상법 개정안 모멘텀은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이런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 전까지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전반적인 시장에 다시 한번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이전에 이미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조정을 먼저 받아두면은 실적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그 빅테크 기업 실적들이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축소하는 그런 컨퍼런스 콜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이랬었는데, 실적 자체가 잘 나오더라도 이제 컨퍼런스에서 조금 발언이 중요하겠죠. 향후에 이런 전망치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구심이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 방향성 자체는 저희는 이제 우상향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2월 10일 FOMC 회의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조정을 하락의 기회로 또 삼아봐야지 현명한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나정원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